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라는 단지입니다. 풍무역 세컨 B3 블록이죠. 얼마 전에 B5 호반 서밋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엔 B5 블록하고 한번 비교해서 봐보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되고 12개동, 세대수는 1500세대, 호반 서밋보다 약 한 500세대 정도 더 많아요. 평당 분양가는 약 2000, 분양가로 보면 74 타입은 6억 3천, 84 타입은 7억 1천. 자, 특공은 11월 3일입니다. 그리고 1순위는 11월 4일이고요. 필요 자금은 74 타입은 1억 9천 정도, 84 타입은 2억 2천 정도. 시세 차익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전매는 3년, 실거주 의무 없고요. 김포 거주자 우선이 당해로 해당됩니다. 자, 요 정도 알아보 주시고, 자, 순서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청약 정보 먼저 보고 배치 도향, 평면도 한번 보고요. 필요 자금, 입지, 시세 차익, 그리고 이 비오 블럭 호반 서밋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청약 정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격사항 먼저 보시면 당해 지역은 김포 거주자로 되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걸립니다. 전매 제한은 3년, 거주 의무 없고요. 자, 일정을 보시면 11월 3일이 특공, 1순위가 11월 4일 다음 날이죠. 당첨 발표는 11월 12일이다. 이 정도 보시고 청약 통장 자격 요건을 보시면 자, 기간 추천 다잔 후 신혼 부부는 6개월 이상 부으면 되고요. 자,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은 갖고 있어야 1순위가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본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요. 다음으로 일반 분양 물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74 타입 2가지, 84 타입 3가지 해서 총 5개 평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 공급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게 74A 과 84A 요 두 타입이 가장 많아요. 유주택자가 쓸 수 있는 물량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총 76세대, 76가구가 1주택 포함 추첨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무주택자는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가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점에서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무주택 추첨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떨어졌다. 그러면 1주택 포함 추첨으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순위 가점제 선정 순서를 보면 처음에 당의 지역을 보죠. 자, 김포 지역 먼저 우선을 주고 모두 다 김포 지역이다 하면 이제 가점을 봐요. 근데 가점이 다 똑같다. 가점이 예를 들어서 다 만점인 뭐 69점이 다 나왔다. 그러면 가입 기간을 봅니다. 근데 가입 기간까지 똑같다? 마지막 추첨으로 갑니다. 보통은 요 가점에서 끊기죠. 가점. 자, 그리고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역을 보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2순위는 뭐 웬만하면 2순위까지는 안 가겠죠. 특별 공급 세부 물량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별 공급 물량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 공급 물량이 엄청 많죠. 총 970세대나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죠. 역시 74A와 84A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74A, 742, 842, 842 요 물량 위주로 한번 봐보죠. 자, 이제 신혼부부 배정 세대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724A가 138, 84A가 138 똑같이 138 제일 많아요. 신생아 우선이 제일 많고 25% 우선, 그 다음에 신생아 일반, 우선 25%, 일반 10% 이렇게 내려가요. 이것도 똑같이 신생아 우선 25%에 지원하셨으면 처음에 여기서 경쟁을 해서 떨어지면 신생아 일반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여기에서도 떨어지면 우선 25%, 또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그 다음에 추첨. 그러니까 내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 순위도 돼서 신생아 우선으로 넣으시면 총 5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74A나 84A 타입을 쓰시는 게 무조건 좋죠. 소득 구분을 한번 보시면 신생아 우선 공급이 뭐냐. 자,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벌이는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120% 이하. 자, 신생아 일반 공급은 뭐냐? 똑같이 2세 미만 아이가 있어야 되고 대신 소득 분위가 140% 이하거나 맞벌이는 160% 이하. 자, 우선 공급은 뭐냐? 아이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 분위가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 이하. 자, 그냥 일반 공급은 아이는 없어도 되고 소득 요건은 외벌이 140%, 맞벌이 160%. 5단계는 추첨이고요. 자, 요렇게 가거든요, 소득 구분이. 자, 생애 최초도 똑같이 가고요. 714 A와 814 A 물량이 많으니 웬만하면 물량 많은 쪽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소득 분위기가 나와 있는데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인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 신생아 우선 공급 25%에 해당하는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면 3인 가족 기준 외벌이 720만 원입니다. 월 평균 720. 연봉으로 따지면 한 8,500만 원? 외벌이일 경우에요. 맞벌이는 120%니까 월 860이면은 맞벌이 1억 정도 되겠네요.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이 월 864만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신생아 일반은 훨씬 더 러프하죠. 1억 초반, 1억 초중반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회초년생 맞벌이 분들은 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가를 봐보겠습니다. 제가 모집 공고에 있는 분양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84A랑 84C가 가장 비싸죠. 7억 1천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 금액은 보통 600에서 700 사이입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이다 보니 발코니 확장 금액도 생각보다 저렴하다. 보통 민간 택지 민간 분양, 즉 조합원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엔 발코니 확장만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이거 외에 취득세를 한번 보시면 분양가가 6억에서 9억 구간이므로 1.67%, 7억 기준 약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옵션, 뭐 발코니 확장, 요 세금 합쳐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분양가에서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도금 이자도 포함이고요. 자, 다음으로 배치도를 한번 봐봅시다. 자, 풍무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저번에 분석한 B5 블록 호반 서밋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 B3 블록이 여기입니다. 여기 부지가 확실히 넓죠. 세대수가 많다 보니 보시면 동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초등학교, 중학교 B4 블록 이렇게 있고 앞에 복합시설 35층짜리가 있다 보니 뷰가 웬만하면 막혀요. 남동향은 뷰가 막힌다. 하지만 남서향은 여기 공원이 있고요. 공원이 있고 뒤에 B2 블록인데 30층짜리인데 요 뒤쪽은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요 뒤에 동은 여기까진 가릴지 몰라도 요 앞에 동은 그래도 뷰가 뚫린다. 그래서 남서향은 뷰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우측으로 붙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 84A 타입이 좌측에 위치합니다. 84A가 좌측에 위치하고 그리고 요 우측 보면 74A 타입이 요 우측으로 많이 위치해요. 보시면 여기 초록색에 다 74A예요. 7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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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A.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좌측은 84A, 우측은 74A 이렇게 위치한다. 자, 다음으로 평면도를 살펴봅시다. 74A 타입과 74B 타입. 자, 74A 타입을 보면 594세대로 84A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대예요. 보시면 평면이 정말 좋습니다. 4배 판상형이고 당연히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팬트리가 두 개나 있어요.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그리고 드레스룸이 정말 넓습니다. 침실 보시면 창은 하나로 나 있고요. 정말 잘 나온 평면이죠.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동향 위주의 세대고요. 요 왼쪽 세대는 남서향도 조망이 가능하죠. 남서향도 조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74B 타입을 봐보겠습니다. 4배 판상형인데 여기에 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통풍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팬트리는 똑같이 있고요. 두 개. 보시면 안방이 생각보다 넓어요. 창도 하나가 더 나 있네요. 그래서 양면 창입니다. 하지만 드레스룸은 작다는 거. 드레스룸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 창이 타워형처럼 여기 나 있어서 선호도는 아무래도 74A 타입이 훨씬 선호된다. 일반적인 4배 판상형 구조라.
그래서 요 차이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배치도도 요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동마다 요 이게 딱 모서리 부분에 다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여기 다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대수도 여기는 255세대, 74A는 594세대. 그래서 웬만하면 A 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 타입. 자, 다음은 84 타입을 봐보겠습니다. 자, B3 블럭의 가장 메인 세대는 84A 타입입니다. 무려 590세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쫙 반으로 나눴을 때 좌측에 위치한 세대죠. 보시면 4배입 판상형 너무 좋고 마통풍 가능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4배입 판상형이고요. 드레스룸 정말 넓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4B 타입을 보면 위치한 곳은 여기 두 동 끝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보시면 56세대밖에 안 돼요. 유일한 타워형입니다. 지금 이 푸르지오 더마크의 유일한 타워형 투베이예요. 근데 보통 투베이 타워형이 판상형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방이 무려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알파룸까지 넷. 알파룸 크기도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방이 4개다 보니까 생각보다 선호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보시면 드레스룸도 이렇게 창이 나 있고 침실 3 보면 양면 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겠죠. 그래서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도 팬트리 2개나 있고 방도 4개라 정말 선호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외로 A타입이나 C타입은 방이 3개밖에 안 돼요. B타입인 타워형만 방이 4개다. 요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84C타입을 보죠. 29세대밖에 안 돼요. 가장 세대수가 적죠. 보시면 똑같이 4배입 판상형이고 똑같이 마통풍도 가능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팬트리, 현관 팬트리 이렇게 2개 있고요. 뭐 나머지는 A타입과 비슷비슷합니다. 좀 다른 게 드레스룸 크기가 A타입보다 좀 더 작은 것 같고요. A타입이 좀 상하로 좀 늘려놓은 크기죠. C타입은 좀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고 좀 비슷합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 해당 동의 좌측에 위치해 있고 선호도를 보면 타워형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의 판상형 인기가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4A 타입과 C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84A가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치를 보시면 이 뻥뷰가 가능한 이 서쪽 라인에 배치하다 보니까 84A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근소한 차이죠. 그리고 84C 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84B 타입. 그래서 어느 평면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A 타입이 590세대나 뽑으니까 내가 특별 공급을 쓴다 하시면 84A 타입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추첨이니까 가점이 아니라 추첨이다 보니까 추첨자는 무조건 많이 뽑는 세대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A 타입 위주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가점은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전이 들어가서 가점 쓰시는 분들은 타우형 쓰시는 것도 정말 좋아 보여요. 가점에도 무조건 A 타입으로 가실 것 같으니까 역으로 B 타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필요 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74 타입과 84 타입을 나눠보겠습니다. 74 타입의 분양가를 보면 6억 3천 정도. 자, 여기에 LTV가 얼마 나오죠? 70%까지입니다. 비규제이기 때문에. 자, 분양가 대비 70% 정도 생각하면 4억 4천 정도 나옵니다. 74 타입은. 그래서 필요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 84 타입은 70%를 곱해보면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 금액은 2억 초반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필요 금액에 약 4천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금이나 옵션, 요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74A 타입은 1억 9천에서 4천 더하면 2억 3천만 원 정도. 84 타입은 요금에다가 4천 정도 구하면 한 2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다. 자, 그리고 전세를 줄 때를 보면 주변 전세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봤어요. 74 타입은 3억 5천, 84 타입은 4억 정도로요. 그래서 필요 금액을 보시면 74 타입은 2억 8천 정도, 84 타입은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건 계약금이 필요하죠. 10%. 그래서 요렇게 나뉩니다. 74 타입은 6천만 원대, 84 타입은 7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줄 때 명심하실 부분은 627 대책으로 임차인 보증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전세가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지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B3블럭 푸르지오 더마크고요. 자, 보시면 얼마 전에 분양한
곳이 여기 B5 여기가 호반 서밋이죠. 풍무역이 여기 있어요. 향후 5호선이 이렇게 연장된 계획이죠. 내 계획일 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그래도 5호선이 들어오면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간다. 그리고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반듯반듯하고 도로들이 잘 나 있어요. 여기 공원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초, 중학교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입지로 보시면 뭐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가깝고 녹지도 많고 그리고 모두가 신축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B5 호반섬 있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푸르지오 더마크가 여기 있고 호반섬이지 여기 있어요. 자, 세대수를 먼저 보시면 푸르지오 더마크가 훨씬 높아요. 이 500세대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커뮤니티도 훨씬 푸르지오 더마크가 좋고요. 그리고 인지도도 사실 호반보다는 대우가 훨씬 좋죠. 네, 그리고 평면도를 보시면 푸르지오 더마크는 딱 두 개 평면 74, 84만 있고 호반 서밋은 제일 적은 평형의 84 타입이에요. 펜트하우스까지 있죠. 그래서 평면도는 호반 승이죠. 학교 접근성은 푸르지오 더마크가 더 가까워요. 초중학교. 길 하나 건너면 바르기 때문에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분양가는 84 타입 기준 거의 대동소이하죠. 약 300만 원 차이인데 비슷하다. 전매 제한은 똑같이 3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푸르지오 더 마크가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다. 저 같아도 둘 중 하나 쓰라고 하면 푸르지오 더 마크를 쓸 것 같습니다. 분양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대 구성이 대형 평형이면 정말 좋죠. 더 돈 있는 사람이 또 모이고 대가족들이 모이고 대형 평형 위주가 훨씬 좋긴 하지만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선 가장 선호하는 평면이 74와 84 평면입니다. 아무래도 110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 3인 가족, 4인 가족이 쓰기엔 좀 큰 평면이죠. 예를 들어 강남이나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지역에 이렇게 대형 평형으로 나오면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호반처럼 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들을 훨씬 선호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공공택지 부지에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7484 평면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 시세차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근 아파트를 보죠. 김포 4호 아이파크 아파트는 18년 준공인데 6억 1천 정도.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 있죠. 18년 준공인데 7억 정도. 풍무 푸르지오 여기 있죠. 6억 3천 정도. 그래서 요 밑에 아파트들은 다 미분양 났어요. 미분양. 지금까지 미분양. 근데 보시면 요 김포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기준으로 아래쪽과 위쪽은 다릅니다. 아래쪽은 살짝 구도심 느낌이고 위에 쪽은 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들어서고 초등학교 배정도 다르고요. 그걸 감안하면 최소 현재 시세는 8억 이상으로 봅니다. 요 B3 풍무 프로지오는 8억 이상으로 보고 뭐 분양가 플러스 옵션하면 아까 3, 4천 정도 더 든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외하면 분양가가 7억이니까 시세 차익은 5천만 원 이상은 되겠다. 그리고 또 전매 제한이 3년이라 분양권 전매는 입주 전에 아슬아슬해서 분양권 전매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길 분양받는 사람은 최소 실거주 목적이나 아니면 입주할 때까지 3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전세 2년 주고 양도세 면제를 받아서 총 5년을 들고 가실 분이나 요 둘 중에 한 분이 청약을 하시는 분이 되겠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B5 호반 서밋 제가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김포는 어차피 미분양 아니냐. 하지만 그 미분양이 났던 풍무역 롯데캐슬이나 그 단지들은 그 지하철역 기준으로 밑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이 단지는 훨씬 그 단지들보다 위치도 좋고 다 신축 위주라 더 좋은 위치긴 한데 그걸 떠나서 그때는 10월 15일 그 정책 이전 이야기입니다. 10월 15일 이후로 지금 서울 전역 플러스 경기 남부 가 모두 조정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수요들이 지금 여기저기 이동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지가 동탄이죠. 지금 동탄은 한 단지에서 하루에 10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기가 없던 서동탄까지도 매수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집도 안 보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이 동탄이 또 어느 정도 오르면 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 수요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묶이지 않은 곳이 남양주, 구리,
그리고 일산이나 고양시, 덕양구 이런 데가 대표적인 것인데 요런 지역들이 계속 오르고 올라타다 보면 김포까지 요 분위기가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요번 청약은 저는 흥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고 생활권이 요 서울 기준 서쪽이다 하시면 무조건 청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새 정부가 집권한 지 이제 뭐 5개월 차, 6개월 차인데 이 정권이 끝나려면 앞으로 4년 이상 남았는데 그때까지 무주택자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계속 규제가 될 텐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빨리 청약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입주도 괜찮고 나중 되면 5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전매가 3년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B3 블록 푸르지오 더마크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긴 영상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용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